자, 이제 요 부분, 평균하고 중앙값은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번 강의에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중심 위치 얘기하는 거는 평균을 많이 쓰고 있고 중앙값 많이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셨죠. 자,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평균 자체는 아주 중요한, 아주 훌륭한 중심 위치의 대표값이지만은 완벽하진 않다는 겁니다. 이거 가지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이 평균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일단 평균은 우리가 집단의 대표값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거의 90% 이상 평균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. 자, 근데 여기서 평균은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정보를 활용한다는 게 장점이 되는데 이게 단점이 됩니다. 그래서 자, 여기서 빠짐없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빠짐없다는 얘기는 자료 중에서 이상한 값이 있더라도 그 값이 거의 n분의 1로 반영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직관적으로 봅시다. 여기 어느 회사의 월급이 더 많은지 딱 했더니 여기는 모든 직원들이 한 300만 원이고 한 직원만 2천만 원. 그리고 다른 데는 310만 원, 350만 원, 390만 원. 전반적으로 보면은 요 B 회사가 더 많이 월급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지금 A 집단에 한 사람이 2천만 원이라는 극단값을 가지게 되니까 평균을 내버리면은 B는 350인데 이 값 하나 때문에 거의 전체가 300만 원인데 쭉 딸려가죠. 455만 원. 이런 평균만 보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적으로 B가 더 높다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값이 요거 하나 때문에 많이 평균이 왜곡되게 되죠. 예,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뭘 봐야 되느냐? 이런 극단값에 좀 더 둔감한 게 가운데 등수로 보면은 가장 그 회사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월급 받는 사람의 값 하면은 B 회사 같은 경우는 350만 원이 되겠는데 A 회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중앙값으로 보니까 B 회사가 더 많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자료 전체를 봤을 때 그 느낌대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. 자, 여기서 평균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이런 한두 개의 아주 그 이상값이라고 얘기하는 톡 튀어나온 값에 심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를 왜곡돼서 이 45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요 직원들은 450만 원 언저리에서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평균의 가장 큰 단점은 모든 값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일부 몇 개의 값에 그냥 많이 휘둘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아까 보면은 B 회사가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평균 소득은 A 회사가 더 높게 나오게 되겠죠.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단 한 직원의 너무나 높은 월급 때문에 이 전체 평균 값이 그대로 끌어올려져 있는 케이스가 되게 되겠죠. 자, 이 부분 다시 한번 요 케이스만 잘 보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평균만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자료를 안 보고 평균만 가지고 그 요약을 하면은 뭐가 왜곡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 2천만 원이 받는 요 이상치라고 얘기하는 요 값 하나 때문에 지금 평균이 왜곡이 됐어요. 그래서 이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반영한다. 이 말이 우리가 평균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유도 되지만은 또 평균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그런 이유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평균 장점, 모든 값을 다 활용한다가 장점입니다. 그러면 단점은 모든 값을 다 활용해서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. 예, 요게 단점. 아주 신기하죠? 평균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극단값에 민감하다. 자, 이 극단값이 민감한 케이스를 보호하려면은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? 물론 우리가 제일 많이 그 정보를 반영하는 평균도 봐야겠지만은 자, 중앙값도 참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극단값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니까
우리가 이제 평균 해석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극단값에 민감하니까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이 극단치가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되겠고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값, 최빈값들도 동시에 봐줘야지 우리가 자료를 보지 않고 일부 몇 개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평균만 가지고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 되겠죠. 이런 경우에 왜곡이 되니까. 그래서 중앙값, 최빈값 이거 상대적으로 극단값에 둔감하게 되겠죠.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모양이 똑같이 돼 있다 그러면은 평균, 최빈값, 중앙값 다 똑같이 되겠지만은 일부 값이 쭉 이런 식으로 나 있다 그러면은 평균, 중앙값이 있지만 평균은 이렇게 이 극단값 쪽으로 딸려가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중앙값하고 평균하고 큰 차이가 난다. 그러면 뭔가 극단값이 있겠구나.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. 자료를 볼 때 평균만 보지 말고 중앙값도 같이 본다. 두 개가 비슷하면은 평균만 가지고 우리 해석해도 충분하죠. 근데 중앙값하고 평균하고 큰 차이가 난다. 그때는 이런 현상, 아까 얘기했던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때는 유의해서 자료를 해석을 해야겠죠.